여러분, 이별 뒤에도 누군가와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더 깊은 이해와 온기가 남는다면? 그건 잘못된 걸까요? 딸의 이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몇 년 동안 함께했고 나는 사위 민수를 믿었다. 젊었지만 성실했고 딸을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딸은 말없이 짐을 싸서 돌아왔다. 무거운 눈빛과 함께 내게 단 한마디만 남겼다. 엄마, 그냥.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우린 차를 마셨다. 민수는 오랜만에 본 사람처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잘 지내죠? 어머니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앞으로는 폐 안 끼칠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이 집에 들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식탁 전등이 깜빡일 때, 갑자기 보일러가 멈췄을 때, 현관 자물쇠가 고장 났을 때. 어머니, 그냥 제가 좀 봐드릴게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그의 발소리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엔 내가 직접 만든 호박전을 싸주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끝난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음식을 소중하게 받아주는 감각. 오랜만에 느끼는 존재감이었다. 이혼 후 딸은 바쁘게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이사 준비에 집중하며 집을 자주 비웠다. 결국 그녀는 도시 반대편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민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들고 찾아왔다.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런 날엔 고구마죠. 그날 우리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고구마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혼자 지내는 원룸의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미련 없는 체념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이가 멀어진 진짜 이유는 서로의 외로움을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며칠 뒤 민수가 고장난 나의 낡은 노트북을 고쳐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그는 천천히 내게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어머니, 이건 유튜브예요. 요리나 음악, 뭐든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걸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어머니가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날 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립스틱을 발랐다. 단지 거울 속 얼굴이 너무 푸석해 보여서일까? 아니면 민수가 내게 말했던 그 다정한 한마디 때문이었을까? 어머니가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민수가 내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나를 사람으로, 한 존재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잊고 살았던 감정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수가 늦은 저녁에 찾아왔다.
옷이 다 젖은 채로였다. 어머니, 지나가다 불 꺼진 집을 보니까 그냥 걱정돼서요. 나는 수건을 내주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였다. 우리는 그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없이 흐르는 빗소리, 그리고 가끔 서로를 향해 주는 짧은 눈빛.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났을 때 피어나는 어떤 잔잔한 온기였다. 나는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사위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 역시 장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금. 아직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민수와의 관계는 이름 없는 시간이 되어갔다. 딸과의 혼인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진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들릴 때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곤 했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민수는 마트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유자청과 따뜻한 붕어빵 2개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드시라고요. 나는 웃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주방에 유자청을 놓고 물을 데우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서 책을 뒤적였다. 요즘 이런 거 읽으세요? 응, 가끔. 시간이 많잖니. 그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찾는다. 그게 타인이든 사랑이든.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 말이 묘하게 지금의 우리를 설명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년을 위한 디지털 교실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민수가 권했던 유튜브 사용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나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졌다. 첫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덕분에 오늘 수업 잘 들었어. 나도 이제 스마트폰 좀 쓸 줄 알아.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진짜요? 역시 어머니는 뭐든 금방 배우시네요. 너무 멋져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다. 누군가가 나를 멋지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던가? 아니, 있었던가? 그날 밤 나는 딸과 통화를 했다. 딸은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말끝마다 피로가 묻어났다. 엄마는 잘 지내? 민수랑은 연락 안 하지?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가끔 집에 들러. 뭐 고장 났을 때나 안부 정도?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엄마니까. 그냥 조심만 해. 그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며칠 후 나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늘처럼 조심스러웠지만 그날따라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먼저 물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저를 불편해하시진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가끔은 제가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딸과의 일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하고. 나는 천천히 손에 쥔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내가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덕분에 많이 웃고 있어. 요즘은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다. 더는 장모와 사위라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나 역시 알 수 없었다. 그가 날 향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디까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가 내 삶에 있어 귀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다음 주말, 민수와 나는 함께 도서관에 갔다. 그는 내 손에 책을 하나 건넸다. 이 책,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였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괜찮겠지.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순간 우린 서로를 아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민수와 나 사이의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마트에 가고 책을 고르고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는 일상. 그저 이웃 같은, 지인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단지 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다. 딸이 쓰던 방에 새로 설치해둔 전등이 자꾸 꺼진다는 이유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요? 밤도 늦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아니, 외롭지 않다는 걸 믿고 싶었던 걸까? 민수는 딸이 쓰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불 꺼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설렘에 잠 못 이뤘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가 집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그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었고 나는 따뜻한 미소로 그걸 받았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어머니가 웃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가 보는 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가 웃는 내 모습을 좋아해준다는 것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요즘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큰맘 먹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나 또한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자라고 있었다. 잘 지내니? 민수는 잘 만나?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민수가 엄마 집에 자주 들른다는 거? 처음엔 이상했어. 근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도 사람이고 민수도 그렇고. 그녀의 말은 충격이었고 동시에 위로였다. 딸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어머니, 아니요, 선생님이라 부르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말 속에는 정중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그냥 이름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네. 처음으로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너무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다. 도시 외곽의 집이라 밤하늘이 조금 더 잘 보였다. 가끔 생각해요. 이혼이라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민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말. 나도 하고 싶었어. 너 덕분에 나 요즘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우리의 시선이 밤하늘에서 서로에게로 옮겨졌다. 그 순간 나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단지 외로움의 위로가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다녀올래요? 그냥 둘만의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옳은 일일까? 우린 가족이 아니지만 사회는 어떻게 볼까? 내 딸은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울리는 질문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가? 그 질문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해봤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걷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여행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민수는 모든 걸 준비해두었고, 나는 그저 가방 하나만 들고 따라 나섰다. 자동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숙소는 작은 민박집이었다. 바닷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가방, 하얀 커튼, 나무 바닥. 아늑하고 고요했다.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이름 부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내 이름을 조심스레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관계가 새로운 정의를 찾는 순간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웃고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없이 걷기도 했다. 민수가 말했다.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복잡한 설명 없이 그냥 우리 둘만 있는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한지 처음 알게 됐다. 여행 둘째 날 밤, 그는 내게 물었다.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누가 뭐라든. 나는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직 겁이 많아. 딸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겁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내 감정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정답은 모르겠지만 진심만은 분명하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들렀다. 예상보다 빨리. 엄마, 민수 오빠랑. 무슨 일이야? 그냥 말해줘. 나 느껴졌어. 전에부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그래.
우리 요즘 자주 만나. 많이 이야기하고.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졌어.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거짓말 안 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복잡해.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나는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용서가 겹쳐졌다. 그날 밤, 민수와 나는 다시 마주 앉았다. 딸이 알게 됐어. 말했어. 그는 긴장한 눈빛이었지만 내 말을 들은 뒤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 우리 삶은 우리 것이니까. 몇 달 후,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문화센터에도 같이 가고,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이웃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축복해 주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누가 보면 연애라도 하시는 줄 알겠네. 나는 민수와 눈을 마주쳤고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숨김도 후회도 없었다. 봄이 다시 왔다. 작년 이맘때 나는 외로움 속에서 그를 만났고 올해는 함께 벚꽃길을 걷고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이런 봄, 어릴 땐 몰랐어요. 지금이 더 좋아요. 옆에 있으니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 온 봄이라 더 소중한가 봐. 예전엔 몰랐던 따뜻함이야.